요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인데요. 혹시 연말에 이 회식 많이들 잡혀 있으시죠? 어느 분들은 좀 회식 자리에 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느 분들은 열심히 전화 겁니다.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한 분 한 분 다 챙기는 분도 있고, 이런 분 생각해서 또 안 갈 수도 없고, 문제는 술이거든요. 오늘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직장인들에겐 말 못할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하루 걸러 잡힌 연말 송년회 모임과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술입니다. 특히 직장 상사가 참석한 회식 자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벌주, 사발주, 원샷 강요. 거절하고 싶지만 쉽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사흘.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를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몸 버리고 시간 버리는 동안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할 12월은 어느새 훌쩍 지나가고 맙니다. 관계와 집단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특성상 연말 회식을 마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식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부인하기 힘듭니다. 결국 피할 수 없다면 슬기롭게 즐기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는 것. 우리의 연말 회식 문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사법교육원 유해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행복한 하루 윤선달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연말연시 회식 문화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죠. 다 이제 모이셨죠? 네, 시간이 되신 분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얘기에 들어가죠. 요즘에 연말 때 수첩에 보면은 약속들 많이 잡혀 있죠. 간단하게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뭐 주말 빼놓고는 다 잡혀 있죠. 주말 빼놓고. 네, 그리고 네.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만 빼놓고. 크리스마스 전날. 그날은 가족과 함께. 그렇죠. 예. 유 교수님은? 전 그렇게 많지 않는데 왜 아무도 안 불러주세요? 저는 별로 없어요. 저는 학회가 많습니다. 연말 되면요. 오히려요? 네, 학회가 다 몰려서 연말에 모여있기 때모네요. 그럼 술 드시는 분들 잘 이해 못 하시겠네요. 아니요. 학회 끝나고 드시겠죠.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면 어때요? 학회는 공부한다고 하셔야죠. 예, 네. 모임 많이. 네. 윤 대표님은? 저 2개 비워놨습니다. 2개 크리스마스 날하고 이브하고 12월 말. 그날 빼놓고는? 예, 다 있습니다. 다 있으세요? 예. 자, 이렇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활동을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죠. 일반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를 가고자 하는데 꼭 술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교수님께서 왜 우리는 회식 때 술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물 분류상으로 보면 진정제거든요. 진정제. 예, 마취제과에 속하고 억제제라고 표현하는데 예. 결국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 근심, 걱정 또 이런 것들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또 이성을 약간 마비시키기 때문에 말을 잘 터놓게도 해주고 예. 또 그러면서 또 정감을 또 우리 성철 스님도 이게 술이가 아니다 정이다 예. 라고 이렇게 건배해라 할 정도로 정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예.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은 조금 느슨해지는 그리고 이완되는 느낌을 예. 받죠. 예, 그래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술 마시는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형사법을 하다 보니까 술을 잘 마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정말 체질적으로 술이 안 맞아요. 그러세요? 정말 요만큼만 들어가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네. 얼굴이 발개지고 네. 그런데 너무 억지로 권유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폭탄주를 섞은 뒤에 잘 마실 것 같다. 먹어봐. 먹으면 늘어. 먹으면 늘어. 네, 먹으면 늘어. 자꾸 늘어. 자꾸 먹어야 돼. 근데 네. 저는 그런 문화가 사실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못 마시는데 마시라고 자꾸 강요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죠. 예. 그런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술 권하는 사회지만은 저도 그런 건 안 하거든요. 네. 컨디션에 따라서 능력껏 마시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술자리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윤선달 선생님이 장기가 그거잖아요. 술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술자리에서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이제 술은 예. 저는 이제 건배사로 풉니다. 예. 이 마스터 키라 봅니다. 마스터 키. 예. 마스터는 뭐냐면 마음껏 예. 스스럼 없이 터놓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술이지 않습니까? 마스터 키. 예. 마음껏 예. 스스럼 없이 터놓고. 터놓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마스터 키. 술입니다. 예. 예. 일단 이게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그렇습니다. 만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마시고 반가운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게 한 잔,
2잔, 네. 속잔. 우리 최 박사님 개인적으로 저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네. 최 박사님 술 많이 드시는 거는 많이 아시는데, 뭐, 왜 술을 많이 먹는 겁니까? 뭐 한두 잔으로 안 끝내고. 뭐 술이 술을 먹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예. 또 이제 마시다 보면 또 즐거운 사람. 저는 술 마시는 걸 정해놨어요. 아하. 왜냐하면 좋은 사람과 즐겁게 마시자는 그런 것은 정해놓고 예. 비즈니스 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술자리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찬배 앵커하고 우리 동네거든요. 또 같은 동네다 보니까 뭐 맥주도 한잔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즐겁게 마시는 기준.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취제이기 때문에 마시다 보면 자기 이성을 마비시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될 수가 그렇죠. 있는 이제 거죠. 그 부분이거든요. 마취제. 이게 그런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 좀 난폭해지고 평소보다 용감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결국은 주폭으로 이어지는 네. 그 문제거든요. 자, 유 교수님, 그 주폭이 연말에 특히 좀 많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종호에 들어가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하는 것이 주폭이라는 신종호입니다. 네, 네. 사실은 그런데요. 보시면요. 살인, 강간, 그리고 예. 가정폭력, 그 외에도 무슨 모든 범죄에는 모든 게 다 술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마약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약 범죄는 오히려 마약을 한 뒤에 집안에서 조용히 은둔형이 되는데요. 술을 마시면 굉장히 과감해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기 시작해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평소엔 얌전하다가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는 거죠. 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정폭력이 시작되는. 그렇죠. 집에 가서 또 그 가족들 깨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깨우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주변에 다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를 걸어요. 네, 뭐라고 전화, 해요? 예. 말은 안 하죠. 네. 전화 걸고 돈 줘놔요. 그러니까 버릇이에요, 버릇. 버릇. 야, 술버릇. 술버릇.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재미난 현상이 그 이성 간의 관계에서 맥주 안경 효과라고 해서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우리가 시선이 후두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 뿌옇게 보이는 거죠. 뿌옇게. 뿌옇게 보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굴에 뭐 점이 있든 뭐가 어떻든 간에 다 뿌옇게 보이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가서, 아유, 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뭐 마누라 정도 얘기했다가 다음날 뭐 좀. 아니, 아버지 중에서는요. 집사람한테 하는 건 괜찮죠. 아니요. 아버지 중에서는요. 네. 집에 가서 용돈을 준대요. 네. 그다음에- 아버지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자식들에게 네. 그 다음날 달라고 다시 달라고 하는 아버지.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준 뒤에 네. 내놔. 내가 실수였어. 예. 아버지 자격이 없죠. 아니, 법률에 납장불입이 없습니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심각하게 얼마나 사회 범죄로 이어지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주폭공화국이냐? 지금 뭐 파출소 상황 보시죠? 뭐 술 마시면 용감해집니다. 뭐 이 지구대에 가서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가? 강력범죄 300만 건 중 30%, 거의 100만 건은 술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야. 그리고 경찰 지구대 업무 가운데 26%, 4분의 1은 이 술 취한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보죠. 주폭범죄 유형을 봤습니다. 살인사건, 이게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 강간,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가 가장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약과예요. 이 살인, 강간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많은데 자, 유해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친구가 술을 마셨죠, 그때. 조두순 사건을 보시면요. 일단은 술을 마시고 아동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감경이 되었습니다. 형이 감경되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술을 마시면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술 때문이야, 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법상 술을 마시면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가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이 예. 바뀌었습니다. 아하. 일명 어떻게 됐냐면요. 성범죄에 많은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을 하지 않겠다,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않을 수 있다기 때문에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조문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가중해야 한다. 네. 저는 오히려 술 마시고 강간을 하면 가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남자뿐만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를 때 술을 안 마셔요. 안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뒤에 몸에 술을 뿌려요. 술 마시고 했다라고. 술 때문에 했다라고 네. 경감받으려고 그럼요. 핑계거리를 만들고. 그걸 잔머리를 쓰는 거죠. 심신미약 상태에서 네. 그렇게 이제 범죄를 하면 감형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도 교수님한테 동의해요. 그런 거는 이제 동의하는데 판사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감형 사유가 될 거고.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술을 안 네. 마시는 사람이면은 가중할 것이고.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딱 네, 걸렸다. 그러면 술 마신 거에 전 괘씸죄를 적용하겠지만 어떠세요?
저는 좀 봐줄 수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오히려 술 때문에 그랬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술 기운에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셨더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선처로 호소하면 그게 통과가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술력이 가볍게 시작했다 너무 무겁게 지금 가니까 근데 술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무조건 가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을 마시고 살인을 하면은 감경이라는 게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예. 성범죄도 역시. 근데 이제 연말 그런 거는 주포까지 가면 안 되고 예. 좀 즐거운 분위기로 해갖고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죠. 네, 우리 윤선달 선생님 같은 경우 재미난 건배사로다 책까지 내신 분인데. 그렇죠. 근데 아까 잠시 잠깐 뒤에 공무집행이 나왔잖아요. 네. 공무집행은 경찰서 같은 데 하는 건데요. 그거 말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도 주폭들이 많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의사를 협박하죠. 나 먼저 진료해달라고. 자기 먼저. 의사를 패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 그런 일도 다 술 먹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있는데, 예. 용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왜 사람이 술 먹으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까? 특히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이 억눌려 있다가 사회생활 같은 거나 인간관계에서 좀 디프레스 돼 있는 상황이 술 마시면 좀 풀리니까 뭐 그 안에 또 누군가 그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그동안에 평소에 못했던 말을 많이 하게도 되고 때로는 조용히 하다가 자기가 뭐 나서서 뭘 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결국은 본성인가요? 그렇죠. 본성이라기보다는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억압되어 있던 어떤 감정이나 분노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예, 방어 알겠습니다. 기제가 풀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발표하고요. 뭐 남한테 패 끼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건강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요. 일단 건강 관련된 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1인당 술 소비량을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마실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략 그냥 소주 기준 뭐 이렇게 따지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니 그럼 최 교수님은 대충 따지고 뭐 1년에 한 150병 정도 마시지 않겠어요? 소주를요? 소주 기준. 뭐 이틀에 한 병 정도는 마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저는 또 그게 독해서 맥주에 섞어 먹습니다. 독해서. 저는 거기다 사이다까지 넣어서 예. 예, 좀 약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윤 대표님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시죠? 기회가 많죠, 저는. 기회는 네, 많은데 네, 네. 과음은 안 하시는 예, 분이시죠? 좀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과음을 좀 덜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마실 기회가 좀 끝나고 나서 많이 마시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왜 그리고요 술자리에 가면 말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네. 들으면서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 다 들어가면서 술까지 같이 마셔 이게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는요. 네. 재미없는 얘기를 혼자 끝까지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술 드시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에너지 뱀파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술자리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말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은 술도 덜 취하게 하고, 왜냐면 그 알코올이 말하면서 밖으로 분해도 되고, 예. 또 이제 떠들면서 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만 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도 셋이 나오는데 저 혼자만 떠들면 이것도 또 네, 알겠습니다. 풀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더니 네. 한국 사람들이요, 연간 14.8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14.8리터. 이게 어느 정도나 많은 거냐면, WTO 회원국 18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1위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많이 마시고요, 헝가리 분들 많이 마시고, 우리도 상위권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 얘기를 하니까 술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술 먹은 다음 날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상황이 있는데 혹시 술병 나보신 경우 있으세요? 아유, 뭐 술병은 일주일에 한두 번 고생하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즐겁게 마시고 좋은 사람들하고 마시다 보면 좀 이제 늦게까지 마실 때가 있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움직일 때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어제 제주도 강의를 아침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을 간신히 맞춰서 탈 정도로 그리고 이제 머리도 아프고 이따가 속 쓰릴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알면서도 또 저녁이 되면 이게 뭔가 이게 또 그런데 뭔가 그거는 유혹이 오죠. 술병에 속하지도 않아요. 네. 술 마신 다음에 토하다가 식도가 터진 경우가 있죠. 정말요? 더 심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술이 너무 취해서 치킨을 제대로 구분 못해서요. 네. 치킨이 그대로 들어가서 식도를 긁으면서 내려간 거죠. 뼈가. 그래서 식도가 정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성을 잃고 자기가 뭘 먹는지 모르게 되죠. 식도 터진 환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윤 대표님은 혹시 그런 술 먹고 정말
정말 아우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술 먹었을까 한 적 없었어요. 당연히 있죠. 저는. 어떤 경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뒤에 예. 그동안에 못 마신 술까지 다 마시게 됩니다. 제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뒷자리에. 예, 그리고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면 계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산까지? 예, 끝까지 예. 아니 끝까지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저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많이 마실 수밖에. 계산하고 나면 그때부터 술 생각나죠. 아니 또 이제 진행 같은 걸 많이 하시다 보면 진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럼요. 있잖아요. 예. 우리가 또 방송하시는 분들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해소되는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연말에 내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전날 필름이 끊긴다고 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필름이 끊겼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기억 안 나는 것을 말을 지어내는 작화증이 나와요. 이걸 코르샤코프 증후군이라 하는데 코르샤코프 증후군. 예. 말이 없는데도 그 중간에 지어내는 사람들 이 정도가 되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상태로 끝내야 돼요. 예, 그걸 또 맞추려고.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법정에 가서 또 증언을 해요. 그렇죠. 지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너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제 지어서 방금 본인이 그 만들어낸 네, 작화를 본인이 하는 만들어서 이제 한 사람 잡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의를 잠시 연결해서 뭐 건강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오한진 관동대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자,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뭐 말씀 쭉 들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음주가 제일 뭐 술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건 다 아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최근 들어서는 술에 의한 질병이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예.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고사가 굉장히 많고요. 예. 특히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간경화나 간암에 의한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데 예. 이렇게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 바로 음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술과 관련된 사망률도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응급실에 많이 실려오는 경우가 연말에 특히 더 많죠? 그럼요. 평상시에 2~3배를 넘습니다. 이 음주운전 또는 뭐 음주와 관계돼서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2배가 훨씬 넘게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응급실까지 실려가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려면 어떻게 술을 마셔야지? 네. 약 박사님께 한번 제가 좀 조언 한번 듣겠습니다. 어떻게 마셔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마시기 1시간쯤 전에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미리, 예. 예, 미리 좀 드시고 가시면 술을 드셔도 음주를 했을 때 그 알코올의 흡수가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 건강하게 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예. 세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말을 음주 많이 가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춤도 추시고 노래도 예. 많이 하시면 예. 빨리 깰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음주를 하실 때마다 가무를 곁들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혼합주라고 해서 폭탄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폭탄주는 그 탄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흡수율이 한 2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탄주나 이 혼합주를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예. 술의 양을 줄이는 것이 뭐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양을 조금 미리 아셔서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오 교수님이 조언해 주신 것 중에는 공복에 마시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요. 폭탄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말을 많이 하라는 것도 사실상 이제 그게 이제 숙취를 안 하는 건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본인이 이제 돌아가면서 왜 건배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 건배사를 잘하면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관심도 끌 수 있고 기억에 남게 되고 왜냐면 한 20명 회식하는데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건배사를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우리 건배사의 달인이신 윤선달 대표님께서 건배사를 좀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우선 건배사는 건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건배사입니다. 건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네, 시작부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건배는 선달에게 해서 제가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신년에는 어떻게 건배사를 해야 되느냐? 예. 자, 우리 밝게
즐겁게 웃으면서 시작하는 의미로 예. 스마일 합니다. 스마일. 예, 스마일은 스쳐도 웃고 예. 마주쳐도 웃고 예. 일부러 웃자. 이거 최 박사님은 예.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자. 최 박사님은 맞아도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도 웃고. 예. 그런데 화답할 때는 우하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하하. 예, 우하는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예, 예. 근데 리아드 월드네. 그렇죠. 예. 근데 박자가 중요합니다. 예. 연습해 볼까요? 예. 예. 만약에 우리 최 박사님이 스마일 하면요. 저희들 할게요. 우하를 스타카토로 합니다. 쑥스러워요. 아, 괜찮아요. 스타카토로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 방송 중에 뭐 술은 아니고 무예를 하면서 뭐가 좀 쑥스러워요. 제가 한번 할까요 그럼? 스마일 하면 우하하 합니다. 자, 보시죠. 저희들이 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제가 스마일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스마일 할게요. 아니, 왜 저는 빼놓습니까? 저도 그럼. 네. 죄송합니다만. 자, 여기 가서. 네, 할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제가 스마일 하면 우하하예요. 우하하. 끊어서. 예,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스마일. 우하하. 야, 이거 뭐 물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예, 저도 뭐 목이 말랐는데. 네, 딱 맞네요. 아니 뭐 사실 또 컨텐츠는 어떤 보면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도 예. 아사 가오리가 좋습니다. 아사 가오리는 이 아끼고 사랑하며 가슴 속에 오래 남는 리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성이 아닌 네. 가슴 속에 감성을 지는 리더. 바로 그게 아사 가오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사 하면 가오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가 건배사가 배려하는 게 건배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배사가 바로 뚝배기입니다. 뚝배기는 뚝배기는 원래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운차게입니다. 그러나 먼저 갈 때는 최 교수님이 뚝 하면 다 같이 빼기 해주는 겁니다. 빼기. 하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뚝배기를 영어로 컷 오프입니다. 컷오프. 네네. 이제 먼저 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또 예. 그 말 하지 말고 예, 깨끗이 보내주자. 그래 배려한다 이거.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늦게 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마돈나. 우리 최 교수님 마돈나는 예측하기 때문에 마누라 무서워 돈 내고 나 먼저 간다. 있지만 네. 늦게 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배사는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돈 내고 나가는 모임. 마지막에 오신 분이 예, 내고 나가는 실제로 내진 않겠죠. 예.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배려하는 건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도 계속 그 한 잔씩 저희 물이라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문 닫을 시간 다 됐다고 합니다. 네, 연말에 그 많은 그 회식 자리 이렇게 좀 즐겁게 또 이렇게 술 덜 마시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연말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